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무 -6 미사일의 위력이 공개되었다. 한국은 군사력 성장에서 선두였다. 세계 3위에 올랐다. 20년 전 미사일 전력은 중위권이었다. 이제는 세계 5위다. 현무 시리즈는 혁신의 상징이다. 정밀 타격으로 유명하다. 현무 -6은 극초음속 기술을 탑재했다.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었다. 사거리 3000km를 초과한다. 초속 12마하로 비행한다. 미국 분석기관이 주목했다. 한국의 도약은 놀랍다. 고 평가했다. 현무 -6은 다탄두 기술을 갖췄다.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다. 관통탄두는 지하 벙커를 파괴한다. 명중률은 90% 이상이다. 항법 시스템은 최첨단이다. GPS와 영상 기반 기술을 결합했다. 전자전 회피 능력이 뛰어나다. 적의 레이더를 속인다. 현무 -6은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뒀다. 양산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수직 발사대를 개발했다. 잠수함 탑재도 가능하다. KF-21 전투기와 연계된다. 공중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8% 증가한다. 4년 내 세계 3위가 목표다. 현무 -6은 전략무기의 핵심이다. 핵 탑재 가능성도 논의된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 역량을 보유했다. 고농축 우라늄 기술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은 제약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도 걸림돌이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변화 조짐이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졌다. 중국의 군사력도 급증했다. 미국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보 독립을 강조했다. 현무 -6은 핵 탑재를 상정한 설계다. 운반체로 최적화되었다. 한국은 SLBM 개발도 완료했다. 잠수함 발사로 위협을 높였다. 현무 -6의 공개는 중국을 긴장시켰다. 한국이 전략무기를 대량 생산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30년간 한국의 국방력을 비판했다. 북한의 핵에는 침묵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본다. 현무 -6이 그 증거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다.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결과를 기다린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세계를 선도한다. K9 자주포는 세계 1위다. 인도, 폴란드가 K9을 수입했다. 2025년 수출액은 10조 원이다. 현무 -6은 방산 수출의 새 장을 열었다.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군사 전략은 선제 타격이다. 전쟁 초반 적을 압도한다. 현무 -6은 이 전략의 핵심 무기다. 적의 지휘부를 파괴한다. 블룸버그는 한반도 전쟁을 분석했다. 피해는 5,527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90개로 추정된다.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한다. 현무 -6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다. 전쟁을 막는 방패다. 한국의 군사력은 유럽을 넘어섰다. 영국, 프랑스 외엔 경쟁자가 없다. 현무 -4와 현무 -5는 이미 배치되었다. 사거리 1500km를 자랑한다. 현무 -6은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 배치된다. 4.5세대 성능을 갖췄다. 스텔스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이 협력을 요청했다. KF-21은 현무 -6과 통합된다. 공중 발사로 위력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시작했다. 2030년 시제기를 목표한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다. 한국의 방산은 메이드 인 코리아다. 100% 국산화를 추구한다. K2 흑표 전차는 유럽 시장을 석권했다. 2025년 500대 수출 계약이다. 현무 -6의 개발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항공업 계획으로 위장되었다. 과거 현무 -1은 외국 기술을 모방했다. 이제는 독자 기술로 완성되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한다. 6.25 전쟁의 교훈을 새겼다. 북한의 위협은 상존한다. 현무 -6은 이에 대한 답이다. 현무 -6은 다층 방공망을 뚫는다. 적의 요격을 회피한다. 그 위력은 괴물 같았다. 세계가 한국의 야심이라 불렀다. 중국인민일보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미사일이 아시아를 흔든다고 썼다.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방력 강화를 밀어붙였다.
현무 -6은 잠수함에서도 발사된다.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된다. 한국은 2025년 10척의 잠수함을 보유한다. 모두 현무 탑재 가능하다. 현무 -6의 탄두는 2톤급이다. 핵 탑재 시 20킬로톤 위력이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섬이다.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주시한다. 전술 핵 배치를 논의한다. 현무 -6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북한 억제의 상징이다.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이다. 2025년 세계 4위 수출국이다. 현무 -6은 수출 가능성을 열었다. 동맹국들이 협력을 원한다. 한국의 군사력은 평화를 지킨다.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는 신념이다. 현무 -6은 그 신념의 결정체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2. 말레이시아 KF-21 중 J-10 도입 기로. KAI J-10 저렴하지만 잦은 사고로 비교 어려워.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중국산 J-10 전투기 도입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강구영 사장은 두 기종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J-10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KF-21의 우위를 강조했다. 지난 24일 현지 시각 군사 전문 매체 조나자카르타에 따르면 강 사장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랑카위 국제해양항공전 시회 LIMA 2025 5월 20일에서 24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KF-21 보라매 개발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F-21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해 인도네시아가 2016년 합류한 바 있다. 강 사장에 따르면 LIMA 전시회 기간 한 말레이시아 고위관리가 KAI 전시장을 방문해 KF-21과 중국 J-10의 비교를 요청했다. 이에 강 사장은 두 기종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강 사장은 J-10은 한 대에 약 4천만 물결표 5천만 달러로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잦은 사고가 일어나며 전투기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J-10은 파키스탄 공군 운용 중 여러 사고가 보고된 바 있으며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KF-21은 시제기 단계인데도 이미 1000회 무사고 비행 2024년 기준을 달성해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그는 이 질문은 최근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중국산 J-10이 프랑스산 인도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보도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F-21 보라매는 최신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첨단 전자전 장비, 스텔스 설계, 외부 무장 탑재, 앞으로 내부 무장 적용 예정을 적용하는 등 4.5세대 이상 전투기의 주요 요건을 갖췄다. GF414 쌍발 엔진을 장착해 최대 7,700kg의 무장을 탑재한다. 반면 중국의 J-10C는 WS-10 단발 엔진으로 최대 무장 탑재량이 6,000kg 수준이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적용했으나 기체 설계와 센서, 감지기, 융합 등에서 KF-21에 비해 한 단계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중전 모의 실험 결과에서도 KF-21은 J-10C에 비해 기동성, 센서 성능, 장거리 탐지와 선제 공격 능력이 더 뛰어나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사장은 KF-21 경제성을 두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KF-21 한 대에 약 6,500만 달러, 은 70에서 80% 비용으로 150%의 성능을 낸다고 말했다. 또한 약 30년 운용 수명 주기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KF-21이 J-10C에 비해 가성비와 경제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두 기종을 비교하는 배경에는 최근 중국산 J-10 전투기의 정가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자국이 운용하는 J-10C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프랑스산 인도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은 지난 5월 9일 로이터 통신에 J-10이 인도가 최근 도입한 프랑스산 라팔 항공기 3대를 격추하는 데 사용됐다. 전체적으로 파키스탄은 공중전에서 인도 항공기 5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측은 이러한 파키스탄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뒤 J10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 청두항공기공업의 주가는 한때 40%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편 중국 역시 LIMA 2025에서 J-10 시위 수출형인 J-10 시위와 FC-31 스텔스 전투기 등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였다. 중국 항공기술 수출입공사 CATIC 전시장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렸으며 말레이시아 아마차이 타미디 부총리 또한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해졌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22일 한 중국의 유명 언론인이 X, 옛 트위터에 갑자기 중국 전투기 J-10 시가 LIMA 2025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자잇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J-10C는 저렴한 가격과 중국의 공격적인 판촉 활동으로 일부 신흥국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실제 도입 결정에서는 신뢰성과 장기 운용 효율성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KF-21의 기술력, 한인리 협력 방식, 그리고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선 장기 운용 효율성과 전투력, 신뢰성에 주목하면서 KF-21이 J-10C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말레이시아의 최종 선택이 어느 기종으로 향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